안녕하세요, 슈가풀입니다. 베이킹 속에 담겨있는 또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베이킹하는 영상 올려드렸을 때 또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레시피에는 강력분을 사용하셨던데 집에는 박력분밖에 없습니다. 강력분 대신에 박력분 사용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정말 많이 받곤 하는데요. 어차피 강력분, 박력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똑같은 밀가루 아닐까? 왜 꼭 빵을 만들 땐 강력분을 써야 되고 케이크나 쿠키 만들 땐 박력분을 써야 되고 이렇게 나눠서 써야만 되는 걸까요? 저도 이런 궁금증이 한번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도대체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이렇게 밀가루들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나누는 기준이 밀가루에 담겨있는 단백질, 글루텐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글루텐은 무엇인지 또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텐이 뭘까요? 글루텐은 쉽게 말해서 빵을 먹을 때 이 쫀득하고 쫄깃한 식감을 만들어주는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용성 단백질이라고 해서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텐이라고 딱 처음부터 자연 상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 속에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라고 되어 있는 단백질이 따로 있어요. 이 두 단백질이 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하고 치대는 과정에서 둘이 이렇게 적절하게 혼합되고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거미줄같이 그물 구조의 단백질 혼합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죽하거나 이렇게 할 때 글루텐을 잡아야 된다, 글루텐이 생성된다 이런 말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글루텐을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 오늘은 그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박력분, 중력분, 박력분 각각 같은 양을 넣고 같은 물을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반죽들을 물에다가 씻어 볼 겁니다. 글루텐이 생성된 반죽을 이렇게 빨 때 보면은 이 반죽에서 전분 성분은 물에서 없어지게 되고, 글루텐은 불용성 단백질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분만 씻겨 내려가고 글루텐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남겨져 있는 글루텐들을 보면서 어떻게 다르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눈으로 직접 한번 볼 수 있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의 품종에 따라 단백질 함량이 달라지는데, 단단할수록 단백질 함량이 많고 반대로 연하고 무를수록 단백질 함량이 적습니다. 단단한 경질밀로 만든 것이 바로 강력분이고, 연한 연질밀로 만든 것이 박력분입니다. 여기서 이 박력분의 박은 뭔가 박하다 할 때 그 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력분은 그 중간이겠죠. 자, 이렇게 각각의 반죽들을 물에 열심히 한번 씻어봤습니다. 엄청나게 힘드네요. 여러분은 절대로 집에서 궁금해도 따라하지 말고 그냥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이에요. 각각의 반죽과 물의 양은 똑같았는데 물에 빨고 나니까 남은 글루텐의 양이 이렇게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보면 강력분은 이렇게 많이 있고 박력분은 상대적으로 생성된 글루텐의 양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강력분과 박력분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글루텐이 빵을 만들 때 이 이스트 효모가 당을 먹고 배출해낸 탄산가스를 잡아 가둬서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빵이 전체적으로 반죽도 커지고 빵도 커지게 되는 건데, 이 박력분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게 되면 글루텐 양이 더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둬둘 수 있는 양이 더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빵이 더 크게 부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분으로 만든 치아바타나 뭐 깜빠뉴 같은 빵들은 단면을 잘라보면 안에 그 기공들도 크고, 요 박력분으로 만드는 스펀지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좀 오밀조밀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단면이 좀 다른 이유도 바로 이런 글루텐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용도에 맞게 만드는 것이 과학적인 또 비밀이 담겨 있었다. 이 또 글루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베이킹할 때 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금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랑 소금을 섞은 다음에 수분을 넣어서 반죽을 하게 되면 글리아딘을 더 증가시켜서 그물 구조를 더 촘촘하게 만들기 때문에 탄성과 점성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금은 글루텐을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친구고, 식초나 레몬즙, 알코올 성분 같은 경우에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을 녹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글루텐 생성을 약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베이킹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버터나 우유 같은 이런 유지 성분들은 밀가루랑 먼저 섞게 되면 밀가루를 둘러싸게 되면서 얇은 막을 형성해서 글루텐을 형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수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글루텐 생성을 또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마찬가지로 설탕 같은 경우에도 밀가루랑 설탕을 먼저 섞어서 이렇게 반죽을 하게 되면 설탕이 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수분을 더 먼저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글루텐 생성을 약화시키는 친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글루텐에 대해서 실험과 함께 한번 알아보았는데, 베이킹을 할 때 재료와 섞는 순서, 재료와 재료 간의 궁합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담겨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